안녕하세요, 센스MR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웹 학자기 공명기 프로젝트 19번째입니다. 이번엔 그 알두이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걸 좀 ARM 아키텍처, ARM 아키텍처로 바꾸는 거를 이제 시작을 하고, 더불어서 이제 아날로그 쪽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처럼 그걸 종이 한 장에 적어 보니까 얘기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서가 없을 수도 있고, 전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다른 섹션에서 자세한 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30분이 넘어가면 그냥 끊어내려고요. 30분이 넘으면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고 만드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일단 진행을 좀 해볼게요. 오늘 얘기할 첫 번째 거는 요 듀라는 보드죠. 이게 이제 ARM 아키텍처인데, 지금까지 쓰던 거는 이제 AVR 보드라고 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16비트의 좀 고전적인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안정돼 있고, 그 주변에 그 라이브러리도 굉장히 많고 사용하기 굉장히 간편하고, 또 더더군다나 이제 알두이노사에서 그걸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스케치라는 그 프로그래밍 하는 창도 있고 굉장히 편하죠. 근데 이제 그걸로는 좀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몇 가지 이제 전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ADC가 우리가 좀 너무 약한 걸 썼었죠. 그래서 ADC를 좀 이쪽으로 좀 가져오고, 이쪽에 그러니까 아날로그 인풋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DAC도 좀 해보면 좋겠는데, 그건 현재로서는 중요치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이제 그 알두이노 보드 AVR 경우에는 그 송신 쪽 하나, 수신 쪽 하나 이렇게 여러 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불편하다 싶고, 그래서 그건 이제 멀티타스킹이 되도록, 그러니까 보드 하나로 다 나눠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는 거죠. 일을 그렇게 하는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ADC에서 여기 ADC가 이제 그 샘플링 스피드가 따라온다면, 그게 워낙 많이 빨리 들어오니까 그걸 아무래도 이제 파일에 적어놓고, 그 파일을 라즈베리로 가져가서 뭐 수학적인 연산을 한다든지 또는 그래프를 그린다든지 하는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아마 파이썬을 많이 쓰게 되겠죠. 거기서 약간 그 더하자면 그 요즘 그 마이크로 파이썬 그쪽이 이제 좀 더 간결하니까 그쪽도 좀 한번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아마 이 현재 요 보드 이름이 듀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듀의 보드인데, 요게 이제 그 SAMD라는 이제 그 칩으로 돼 있죠. 하여튼 ARM 아키텍처고 32비트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렵긴 해도 이제 파일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멀티타스킹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우노 같이 멀티타스킹이 전혀 불가능한, 그러니까 우노 같은 그 AVR 칩을 쓸 경우에는 그 보드 하나가 한 가지 일밖에 못했잖아요. 그 대신 굉장히 충실하게 한 가지 일만 묵묵하게 해내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때에 따라서 이제 리얼타임 OS까지 올려서 좀 말하자면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면서 CPU 같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그 아주 민감한 타이밍, 그거는 조금 양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또 어셈블리를 아무래도 쓸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타이밍은 조금 양보를 해서 송신 시작 하고 이제 곧장 또 수신 시작 이렇게. 왜냐면 그 송신이나 수신이 시작할 때
그 칩들이 켜지려면 시간이 또 걸리거든요. 아무리 디지털이라도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로 타임이라는 건 없거든요. 리얼 타임이라는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이제 자연현상을 보는 거니까 일어나는 그 즉시 찰나의 순간에 봐야 되지만은 그거는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디지털이라는 게 제로 타임이라는 거 없기 때문에 약간 꼼수를 좀 써야 되는 것 같아요. 그 꼼수 중에 하나가 이제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를 엮어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마스터는 여유를 갖고 하고 슬레이브는 제 시간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좀 타스킹, 멀티타스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CPU 같은 멀티타스킹은 아니지만 멀티타스킹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좀 하나씩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번에 제 얘기한 대로 좀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엮어 나가는 요 영상물들은 전체의 줄거리를 좀 끌고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자세하게 정말로 보고 따라하면 되게 그렇게 쉽고 자세하게 하는 거는 좀 섹션을 따로 해서 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줄거리 쪽은 그 이야기 줄거리가 자꾸 어느 한 군데서 멈추거나 너무 오래 얘기하면은 우리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이해가 좀 덜 되더라도 그 줄거리가 앞으로 나가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는 헛 얘기를 또 조금 반복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여튼 줄거리를 끌고 나가는 걸로 하고, 실제로 보고 따라하면 진짜 되게 하는 거는 좀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뭐 주일당 하나 정도 길게 이제 만들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짧게 그냥 한 30분 이내로 그렇게 해서 좀 그걸 뭐 2번 하든지 3번 하든지, 3번 하려면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아주 짧게 양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하려고 그래요. 잘 될지 모르겠어요. 말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처음 요 얘기는 이제 알두이노의 듀라는 보드, 그 보드를 이제 도입하는 거, 그걸 이제 먼저 보고, 개념이랄까, 그거는 이제 할 수 없이 또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도 워낙 헛게 많아가지고 좀 조심히 없네요. 예, 여기 있네요. 요 크기가 조금 작은 것 같긴 한데, 여기 이제 요거는 듀 자체는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요거 바로 다음에 또 도입하려고 그러는 이제 파티클이라는 그 인터넷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그런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래서 요걸 이제 왜 먼저 얘기를 하냐면, 저희 알두이노의 인터넷 연결하기 위한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인 윤이라는 거 한번 고려하다가 가격이 이제 라스베리보다 비싸지니까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나 한번 보고 기다렸다 하든 말든 하자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안 하길 좀 잘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요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괜히 파편하진 않아요. 많은 사람이 쓰는 건 아닌데, 지금 도입하려고 그러는 이제 알두이노의 방금 전에 얘기한 듀하고 같은 이제 ARM 아키텍처죠. ARM 아키텍처고, 사실 솔직히 여기서 제일 끌린 거는 요게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갖다가 쓰면은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이제 우리 보면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다운 받아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쪽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를 싹 갈아줄 수가 있어요. 새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그래서 그러니까 뭐 버스 타고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그런 걸로 하면 안 되고 언제나 쉬워야 되죠. 상당히 쉬워야 되는데 쉽게 소프트웨어를 이제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쪽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 싹 바꿔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런 계통들이 요즘 그 변화가 너무 심하잖아요. 심해서 자주 이렇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빨리빨리 못하면은 또는 꼭 차 타고 가서 해야 되면 그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고면이 좀 솔직히는 좀 제일 마음에 끌렸고, 가격은 뭐 알두이노하고 비슷하니까, 그리고 이제 아키텍처가 AVR, 뭐 알두이노 우노 이런 것처럼 너무 고전적인 게 아니고 ARM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걸 우리가 더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윤이라는 것보다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좋은 거는 요 브로드컴에 와이파이 칩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요 와이파이 칩이 들어오면은 원래 ARM 칩하고 두 개를 같이 잘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멀티타스킹을 아주 다른 코어에서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듀얼 코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융통성도 생기고 많은 부분이 좋은 게 있어가지고 요걸 좀 도입하려고 그래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듀 갖고 아주 유사한 ARM 아키텍처니까 이 알두이노는 좋은 점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굉장히 쉽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라이브러리도 많고, 그래서 듀를 갖고 좀 상당히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파티클이라는 거 요거를 좀 도입해서 아마도 몇 번 좀 정신없는 사람 같은 얘기를 했는데, 알두이노 부류 마이크로 컨트롤러죠. 그것만 갖고 이제 NMR을 해보겠다는 그거에 상당히 지금 근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사실 나온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신경을 크게 쓰지는 않았었죠. 근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조금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좀 정신없는 면인데,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전번에 이런 DNA 같은 거 보려고 한다, NMR 하려고 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한 뭐 몇 번 얘기 안 하면 뭐 다 잊어버리니까 좀 조금 귀찮더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전도 자석의 경우에는 위에서 한 5cm 또는 8cm 이 구멍에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탐침 프로브를 잡아넣고 그 안에 시료를 요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넣듯이 넣어가지고 한다, 이런 걸 이제 관찰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물성도 보고, 이제 요번에 이제 MRI 얘기를 뭐 조금 보태려고 그러죠.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요것도 몇 번 한 얘기지만은 지금 현재 이 자석에서도, 이런 자석에서도, MRI 자석이 아니죠, NMR 자석에서도 영상 코일을 요 구멍에다가 잘 만들어 놓으면은, 물론 이제 상용으로 나오는 거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뭐 한 억대가 훨씬 넘어가니까, 몇 억대가 되니까 많이 비싸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넣으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요 구멍이 작으니까 뭐 쥐새끼나 요 정도 아마 사람은 안 되고 쥐새끼 같은 거 넣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쥐도 이제 이렇게 핏줄을 찍을 수가 있고, 똑같은 우리 사람한테 하는 거고 똑같은 걸 할 수가 있겠죠. 단 영상 장치의 경사 자개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분해능이 크겠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 사람같이 큰 게 아니고 쥐같이 조그만 걸 찍으려면 그만큼 또 분해능이 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니까, 알두이노 우노 같은 예전에 고전적인 AVR 칩 가지고는 조금 너무 번거롭다, 안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몰아가지고 하면은 좀 어렵잖아요. 복잡해지고. 근데 기능별로 다 따로 띄어가지고 하면은 장치는 뭐 지저분해도 배우기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거나 기기로서 이제
어느 정도 그 부피를 갖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좋겠죠. 줄이는 게 좋고 기능도 이제 경제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줄이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했던 거는 이런 식으로 인터넷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제 다른 칩들을 제어한다. 여기서는 이제 송신 쪽하고 수신 쪽이겠죠. 그래서 그리고 요게 연결된 아날로그 부분은 따로 얘기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요 칩들을 제어하고 이런 걸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ARM 아키텍처로 하겠다. 요 부분이죠. 바로 요 알두이노 우노라는 유명한 요 부분은 이제 우선은 알두이노 듀라는 그 ARM 아키텍처로 바꾸고 그거를 이제 아마도 파티클이나 또는 이제 그 서킷 파이썬이라는 요새 그 파이썬을 조금 줄여놓은 거를 쓰는 보드나 또는 방금 얘기한 파티클 보드나 이런 걸 쓰는데 아마 파티클 보드로 가기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마치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다운받아가 설치하듯이 그걸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면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현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요 다음 달은 이제 그 아날로그가 되는데 그 아날로그는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프로브 탐칩이 되겠죠. 자석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한가운데 이제 그 안테나에 해당하는 코일이 있고 그거를 이제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이제 튠하고 매칭이란 말을 쓰는데 우리 라디오 수신기 보면은 이제 방송국을 이제 튜닝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주파수에다 이제 튜닝을 하고 그게 이제 가장 최대값이 되도록 이제 매칭을 하죠. 그래서 그 튜닝하는 그 캐패시터가 하나 있고 또 매칭하는 캐패시터가 하나 있고 이들이 이제 직렬 또는 병렬 회로를 이루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알려진 거죠. 이거는 뭐 그래서 이론은 아닌 것 같아요. 그 회로를 이제 20메가 근처에서 보통 그 병렬 회로에서 직렬 회로로 바꾸죠. 근데 요즘 그 자석 시뮬레이션 잠깐만 좀 정신 없더라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저도 지금 하면서 어디쯤 가고 있나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요거는 사진을 좀 같이 보죠. 그래서 사진을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자석은 현재 자석은 지금 영상에 나가는 저거죠. 까만 거, 까만 통.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코일은 아닌데 굉장히 크죠. 여기는 한 3mm에서 5mm, 요거에 한 3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코일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일 부분하고 프로브죠. 물론 요거는 이제 금속 박스, 알루미늄 같은 그걸로 이제 감싸야 되겠죠. 그 쉴드라고 그러죠. EMI 또는 뭐 쉽게 얘기해서 뭐 공중에 있는 전파나 잡음을 차단하는 거죠. 그걸 차단해서 우리가 하도록 하고 지금 이 그림은 이제 지금 자석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자석을 위아래로 또 좌우로 또는 앞뒤로 자르면 8분의 1 조각이 되겠죠. 그 8분의 1 조각을 여기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8분의 1 조각에 대해서 그거를 무한히 작게 쪼개 가지고 그 무한히 작은 그 조각들이 서로 끌고 당기는 그 자석이 되니까 그 아주 작은 자석들을 계산 비오사바트의 법칙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공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컴퓨터는 이제 전에 얘기한 대로 그 컴퓨터를 너무나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조금 성능은 많이 좀 시뮬레이션 하긴 떨어지지만은 그 라떼 판다라는 이제 그 싱글보드 컴퓨터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걸 이제 원격으로 연결해 가지고 현재 지금 진행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요쪽의 이쪽 조건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하는 바는 자기장이 가장 높고 그다음에 이제 요
요걸 이제 우리가 노미널 값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9,100 가우스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용의 데스크탑 경우에 이제 한 5,000 가우스 정도를 이제 맞춰서 하는데 요 9,100 가우스 정도에서 요 벌어진 정도 요게 이제 그 불균질도에 해당하는데 그거 이제 스케일러 값이 되겠죠. 벡터 값이 아니고 요 스케일러 값이 가능한 한 작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선이 거의 직선에 가깝게 이쪽 방향은 지금 보면은 이제 x 방향인데 x 방이 뭐 무슨 원인에 의해서 지금 굉장히 좀 거리에 따라서 지금 변화가 크잖아요. 이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요 빨간 선처럼 줄이는 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이제 컴퓨터가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 조건만 자꾸 바꿔주는 거죠. 그런 작업을 이제 해서 요 자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자석이 이제 그 아날로그 쪽에 가장 그 핵심되는 부분이 되는데, 그 자석이 되면은 그 안에 안테나에 해당하는 코일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꾸미면 이쪽에 이제 초전도 자석하고 자석의 세기만 다르지 나머지는 뭐 다를 게 없잖아요. 어떤 자석이 되든 자기장이 나오는 건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좀 허튼 소리 같은 게 이제 이 라스베리 갖고 이 컴퓨터를 대신하겠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인터넷은 당연히 연결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의 뭐 IoT 뭐 그런 얘기죠. 흔히 하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저번에 그 도입한 대로 그 아날로그 쪽이 이제 이렇게 빨간 박스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프로브처럼 이제 각각의 기능이 있겠죠. 각각의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요 RF 스위치, 1단계로 해야 될 게 RF 스위치. 그래서 이제 RF 스위치는 이제 이론도 이제 아날로그 쪽에, 특히 고주파 쪽은 뭐 이론은 사실은 거의 그 전자 이론이 아니고 물리학의 이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 부품들은 그 주파수 대역이 흔히 그 상품으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을 직접 만들어야 되고, 또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는 거, 그런 이제 뭐 우리가 스펙이라고 그러는 거, 그런 걸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도록 하죠. 먼저 정리된 거를 보기 전에 구하는 것부터 먼저 조금, 이 과정이 좀 깔끔하진 않아요. 깔끔하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양을 먼저 보죠. 찾아놓고도 이제 빨리 다시 찾지 못하는데, 처음 찾을 때도 그렇고 다시 찾을 때도 그렇고 계속 좀 많이 좀 헤매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빠져나왔네요. 잠시 줄이고, 여기 있네요. 이거 이제 결국은 찾다가 이제 디지키에 가서 이제 봤는데, 여기 이제 스위치죠. 그러니까 요걸 보통 스위치로 생각하면은 요 가운데 이제 공급을 하고 오른쪽으로 켜주든지 왼쪽으로 켜주든지, 그게 말 그대로 스위치죠. 스위치인데 요게 다른 거는 이제 켜고 끄는 게 이제 고주파다. 그게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다루기가 어렵죠. 선 하나 다루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사의 이제 칩인데, 아날로그 믹스 시그널이라고 그러죠. 아날로그 디지털하고 합치니까 어딘가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TTL이나 CMOS 같은 신호를 주면은 얘가 켜지고 꺼지죠.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그 신호를 쓰려고 그러죠. 5V 신호. 그 신호를 써가지고 켜고 끄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따 이제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 데이터 시트에 보면 제 기억에는 한 스위칭 타임이 한 20 나노세컨드, 20 나노세컨드니까 우리가 이제 그 펄스 안에 들어있는 하나의 사인파를 1도 간격으로 조절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죠. 그렇지만 상당히 좀 우수하죠. 근데 그 20 나노세컨드라는 게 이 사람들이 선전하는 가장 좋은 그 맥시멈 값이니까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1도 간격으로 조절하겠다는 거는 조금 좀 아무리 우리가 이제 화학 쪽에 어떠한 그 화학 구조를 보는 걸 하더라도 조금 쉽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1도 간격으로 조절하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아요. 흔하지는 않으니까 구태여 꼭 어려운 쪽으로 가지 말고 그거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 그 기계가 따라오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게 가격을 보니까 한 120불이면은 뭐 한 15만 원 가까운데 이게 도저히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중국 맨날 욕하면서 또 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격을 보니까 요거는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가격이니까 만원 근처, 만원 근처니까 막 요거는 솔직히 뭐 쓰다가 안 되면 진짜 버릴 각오로라도 해야지. 테스트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한번 해보고 요걸 주문해서 해보고 동시에 이제 그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거를 보고 두 개를 좀 비교하는 쪽으로. 그래서 요 중국제를 써도 되겠다 싶으면 이제 중국제를 쓰는 쪽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요런 이제 RF 스위치를 쓰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전에 만들던 걸 잠시 중단하고 그 사용하는 파워포인트를 그 5분 안에 들어가기 전부 긴 걸 다 빼버렸어요. 빼고 한 대장 남겨서 한 5분 안에 끝내도록 하죠. 뭐 RF 스위치 위치는 여기 있는데 그걸 쓰는 이유는 그걸 이제 CMOS나 또는 TTL로 켰다 껐다 하는 신호를 보여준 거죠. 그 이유는 이제 늘 얘기하는 거, 원자핵이 자석 안에 들어가면 자석같이 행동하고 그거는 이제 나타난 자석에 의해서 또 세차 운동을 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걔가 자석이니까 코일, 안테나 같은 코일이 있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전기를 유도시킬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NMR 신호죠. 또는 MRI 신호. 그래서 거기에 펄스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RF 스위치를 써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펄스를 만들어낸 거죠. 사실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늘 얘기하는 대로 펄스 프로그래머를 써야 되겠죠. 기기묘묘한 펄스 시퀀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30분 안에 끝내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라스베리를 하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이제 라스베리 알두이노 쓸 경우에 요 RF 스위치를 말하자면 트리거하는 시작하는 이제 그거에 되겠죠. 그럼 이제 펄스가 나오고 프로브에서 신호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ADC로 하는데 전번에 한 게 조금 좀 약하니까 이번에 도입하는 이제 듀에 보드로 그 ARM 아키텍처를 새로 해보겠다. 약간 겁나는 거는 요 칩을 직접 프로그래밍 해야 되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어셈블러 이런 거죠. 뭐 기계어 직전에 그 부분이 조금 좀 두려운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날로그 부분이 일단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그 아날로그 회로를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방금 전에 했던 거 반복인데, 바로 이제 요 신호 하얀 화살표, 요 화살표를 우리가 꾸민 IoT 장치로 트리거를 해준다.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겠죠. 즉 송신을 시작하는 거니까 전체의 타이밍의 시작이니까요. 다음에 그 길게 얘기는 못하고 이제 그 시작만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얘기하던 그 라스베리하고 알두이노에 물론 이제 알두이노를 우리가 이제 ARM 아키텍처로 이제 바꿔나가겠지만은 그 전에 걸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 형태로 거기도 이제 배우고 연습해야 될 게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니까요. 그 고전적인 것도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요 마스터 슬레이브 아키텍처에 그 아주 그 몇 년 지나서 이제 그 좀 그렇긴 한데 그 포마타가 좀 쓸모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다뤄보는 쪽으로 그래 해야 될 것 같고 요 알두이노를 포마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그 라스베리 자체는 이제 이름을 파이 포마타라고 그러죠. 파이 포마타라는 걸 집어넣어서 라이브러리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집어넣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자바스크립트로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P5JS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 유용한 것 같아요. 특히 알두이노를 이제 보통 컨트롤이 아니고 프로세싱이라고 있더라고요. 프로세싱 발음이 안 좋아서 좀 한번 타이핑을 좀 해야겠네요. PROCESSING. 요거는 이제 그 알두이노의 컨트롤 비슷한데 예술가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 미술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희한한 음악 만들고 희한한 그 뭐 우주 시대의 뭐 어떤 그림 그리고 뭐 이런 건데 뭐 물론 일반 디자인에도 쓰고 많은 분들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는 이게 왜 관심이 있냐면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 그림 그리는 건 같잖아요. 예술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유용하고 그거를 이제 뭐 C나 C 플러스나 뭐 C 샵이나 뭐 이런 걸로 그 그림을 짜고 이런 거랑 뭐 다를 게 없거든요. 우리 전번에 그 웹소켓 할 때 저 웹 차트 할 때 그래프 그릴 때 뭐 가로 세로 자로 눈곱 매기고 뭐 그런 거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일일이 다 그 손으로 그려줘야 되는 거 그런 것들 하기에 굉장히 좀 말하자면 예술적이라고 그럴까 아주 아름답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자바스크립트를 쓰면 아마도 훨씬 좀 더 다이내믹하고 수려하게 모양이 나오니까 좋아서 쓸모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는 관점이 요 라스베리로 알두이노를 제어할 때 이쁜 그림을 통해서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조금은 좀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그 알두이노의 C 또는 C++ 이런 거에서 그 라스베리의 파이썬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그 웹을 할 때도 좀 했었지만 자바스크립트 넘어가는 또 좋은 그 통로 같아요. 그래서 뭐 몇 개를 좀 다뤄보려고 생각을 했었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소개 비슷하게 좀 하고요.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좀 수려하게 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걸 다 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소한도 이제 그 가는 보고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것만 갖고 인터넷 안 쓰고 또는 여기서 또 인터넷을 연결하면 되죠. 자바스크립트니까 뭐 그렇게 되니까 상당히 유용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가능한 한 이제 30분 안으로 줄이려고 그랬는데 30분이 아마 조금은 넘어갈 거예요. 근데 뭐 1시간에서 거의 절반을 줄였으니까 많이 줄인 거죠.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이것들은 이제 따로 상세하게 좀 따로따로 좀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실무적인 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줄거리를 좀 끌고 나가고 그렇게 좀 하죠. 그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뭐 구독도 해주시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구독하고 이제 그런 의견들 좀 부탁드리고요. 특히 그 SDR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은 제가 이제 SDR이 관심이 좀 그동안 많았었거든요. 단지 좀 게을러가지고 제대로 못했는데 SDR은 우리 NMR의 송수신하고 똑같잖아요. 똑같고 이제 그걸 전부 디지털로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것도 FPGA로 한 거잖아요. 그게 뭐 다 같은 얘기니까 하드웨어를 프로그래밍 한다는 면에서 같은 거니까 또는 아날로그를 전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드웨어에 집어넣는다는 면에서도 같고 그리고 이제 이 통신이나 또 라디오가 우스운 게 아니고 이 통신 미사일을 하나 쓰려고 해도 그게 다 통신 시스템이니까 또 공항에서 비행기 뜨는 거 뭐 모든 게 온 세상이 통신이니까 그리고 뭐 AT&T 이런 통신회사는 전 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높잖아요. 그 비즈니스에서도 중요하고 군사 여기도 중요하고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SDR 좀 계속 좀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